실적 시즌입니다. 장 마치고 나서도 중소형주들이 속속 실적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2시 구간대에 삼성 정밀화학 실적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체크해 보죠. 4분기 영업 손실 기록했습니다. 167억 원 정도인데요.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이 소식 2시 구간대 나왔고 전해지기 전에는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보합권이었는데 2시 구간대 이 소식 나오자마자 급락으로 돌아서서 장중 36,000원 터치했다가 현재는 거의 저점 부근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7% 하락한 36,4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금 배당 소식도 좀 나왔는데요. 한 주당 500원 정도 현금 배당 계획을 밝혔고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26억 원 정도 흑자 전환인데 일단은 4분기 좀 부진한 실적에 무게 실리면서 주가가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기대를 해봤지만 역시나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주는 좀 다를까요? 함께 준비해 보시죠. 신한금융투자 김영환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내부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국내 변수 제일 중요한 거는 4분기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21일 날 현대차, 22일 날 기아차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4분기 영업 실적 컨센서스가 현대차 기준으로 1조 7,700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요. 이제 매출 부진이랑 인센티브 증가 그리고 해외 시장 수요 불안 등이 이제 실적 부진을 이끌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1분기 연이익에 대한 기대도 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긍정적일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컨센서스가 약화돼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율이 1,200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평균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가 좀 있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밀리더라도 하방 경직성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장 나온 얘기인데 북한 쪽에서 우라늄 농축 가동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내부적으로 다시금 좀 불거지지 않을까 약간 좀 걱정도 되는데요. 일단 시장의 방산주나 이쪽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반응은 좀 안 나오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북핵 이슈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증시가 반응하는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북핵 1차 실험, 2차 실험 반응할 때에 비해서 이번에 3차, 4차 실험 했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반응이 강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 기준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이렇게 시장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중에는 좀 밀릴 수 있더라도 그 이상으로까지 악재로 그냥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선물 쪽의 흐름도 부진하고 중국 증시 좀 밀려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아무래도 증시랑 그 중국 증시랑 유가 추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일단 유가가 글로벌 경기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13일 날 미국이 베이지 부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도 임금이랑 인플레이션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강달러로 인해서 지속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 1월달 금통위에서도 201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 결국 유가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리누르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중국 증시 부진이 위안화랑 원화의 동반 약세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 또 수급적으로 부담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안착하면서 외국인 매도 압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중동 계좌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좀 부담입니다. 결국은 이제 수급적으로 코스피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변수가 좀 안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호재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든 장세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문제는 이제 유가도 30불, 그리고 상해종합지수도 3,000, 한국 코스피도 1,900 정도에 딱 위치해 있는데 이 구간들이 세 변수에 있어서 각자 다 이제 중요한 지지선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 지지선을 계속 강하게 내려갈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대주주 매매 제한 조치 해제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등 일단 정책 대응이 시작이 됐고 환율 측면에서 위안화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신흥통화 역시 위안화가 지지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강세를 나타낸다라고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추가적으로 밀릴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중국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1,900 밀린 상황에서는 여전히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지금 1,900
지수 이하에서 국내 기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일단 다들 1900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1900이라는 게 우선주 포함해서 코스피 PBR 한 배 수준인데 과거에도 이 이하로 하회했을 때 당시에는 주가가 빠른 복원을 보였던 경험이 있었고요. 제일 충격이 컸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 배 회복을 고려하면은 이걸 하회했던 기간은 연속해서 22일 영업일 정도밖에 안 됐었다라는 점에서 여기에 비교할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 충격이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PBR 한 배 1900선 이하에서는 좀 매수로 대응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장 미리보기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김영환 연구원 함께 해봤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동시효과 구간 짚어보겠습니다.